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과 함께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금의 종류와 각 예금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산들, 예금 자산들을 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외화로 예금을 보관하는 것과 원화로 예금을 보관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익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금은 출자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자, 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일정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게 예금이죠. 하지만 모든 예금이 똑같은 상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예금 상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의 예금이 있고요. 고정된 이자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기 예금이 있고요. 매달 적립하는 정기 적금 등 다양하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통장을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돈을 맡기기도 하고 자유롭게 돈을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을 보통예금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출금 방식의 통장이 이 보통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수익 또는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또는 현금이 생겼을 때 통장에 집어넣고 생활비나 유흥비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을 통장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 보통 예금에 해당합니다. 이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그만큼 이자율은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다른 상품보다는 이 보통 예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통 예금의 이자율은 0.1%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서 쓸 수는 있지만 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예금은 어떤 경우에 활용되는 걸까요? 주로 일상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해야 될 생활비를 보통 예금에 넣어놓고 이 생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급여나 생활비를 자유롭게 관리하면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통장만 봐도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자유로운 것이 보통 예금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자산 증식의 면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금이 보통 예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고 유동성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자금 관리를 위한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자율이 매우 낮고 자산 증식보다는 자금 관리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기 예금입니다. 정기란 말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고 그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출자금 역시 이런 정기예금성 상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돈을 맡겨두기로 했다면 1년 동안은 돈을 인출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고정된 이자율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자율이 30%라면 1년 후에는 반드시 30% 그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예금을 해지하면 보통 예금과 똑같이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거나 중도 해지 이자율로 낮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찾을 가능성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인 반면에 중간에 돈을 찾아야 되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온다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기예금은 어떤 분들한테 유리한 상품일까요? 장기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출자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큰 자금이 당장은 필요가 없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정 이율로 10%, 뭐 20%, 30% 고정 이율로 확실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정기예금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이자율, 높은 고정된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매우 장기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 시에는 유동성이 이슈가 있어서 중도 해지 시에는 해당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약정 기간 동안에는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입금액의 변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금은 정기예금과 비슷한 상품입니다. 매달 약정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한 번에 목돈을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예치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만기 시에 그 목표액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정기적금은 특히 계획적으로 자산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만기 시에는 원금 1,2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소액으로도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계획적으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만큼만을 설계를 해서 목돈 마련 1년이 아니라 2년, 2년이 아니라 3년 이렇게 기간 설정을 잘 해서 운영을 해야만 적정 수익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고정이자를 받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어서 계획적인 자산관리 또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정기예금과 달리 소액으로도 고액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보통 예금 이자나 또는 해지 약정 이자로 이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목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예금과 다르게 목돈을 맡기는 것과 다르게 내가 예를 들어 1,2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을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년 정도를 모아야 가능하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나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불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상품은 저희가 외국 은행이다 보니까 달러로 보관하는 또는 중국 돈 위안화로 보관하는 외화예금입니다. 외화예금은 외국의 통화를 예치하는 예금 상품으로 국내 통장이 아닌 외국 통화로 국내 원화가 아닌 외국의 달러 또는 유로 이런 외국 화폐로 자산의 가치를 계산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해외 거래가 있거나 외화를 보유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또는 해외 여행을 나는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외화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환율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 달러에 현재 1,000만 원을 미국 달러로 예금을 해서 환율이 오를 때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그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면 손실도 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 예금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출금과 입금 시에 이 환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환율 리스크를 잘 관리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품은 특히 해외에서 거래가 많거나 해외 여행이 많거나 장기적으로 외화를 보유해서 이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합니다. 외화를 통해서 자산을 다각화하고 환율 변동을 잘 활용하면은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이자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화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출금을 할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그대로 안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외화 예금,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나는 이런 모든 예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내 돈은 내가 굳이 당장 가져다 쓰지 않아도 되고 정기 예금으로 그냥 묶어두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펀드나 투자 상품에 넣기는 굉장히 불합리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많은 이자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계좌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ISA라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자산, 지금 설명한 예금자산, 적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동시에 다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굉장히 낮은 세율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자, 이 상품은 특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어서 위험 분산에 대한 효과도 큽니다. ISA는 특히 투자와 예금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드린 예금과 다르게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낮은 세율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다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 및 운영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요. 약간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상품을 얼마를 선택하고 예금 상품을 얼마를 선택한다. 이런 맨 처음 개설할 때 이거 운영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복잡하다는 단점이 좀 있긴 하고요.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 투자했을 경우에는 뭐 일부 손실을 감안해야 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예금 상품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금 상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출자자들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재테크 방법이 있을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자산을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돈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또는 위흥비 같은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은 보통 예금에 집어넣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예비자금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집어넣고 그 이외의 일부 자금은 고위험의 고수익을 원한다면 펀드 상품 또는 주식이나 이런 상품의 투자 상품에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으고자 하는 돈 또는 나는 이 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또는 나는 단기에 10억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산 증식에 대해서 목표를 한다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단기 자금을 목표로 한다면 유동성이 높은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하겠죠.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을 증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스타뱅크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예금 상품과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금 상품은 각각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요. 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출금하고 활용하고 또 이걸 계좌의 자산을 늘리고 그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보통 예금이 좋고요. 장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의 자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어서 자산 증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 계획적으로 저축을 해서 목표를 두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 일정 금액의 돈을 꾸준히 모아서 큰 금액으로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예금이나 ISA 같은 특수 예금 상품도 이를 통해서도 다양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요. 바로 투자 상품으로 넘어가기보다는 ISA 같은 상품을 선택해서 일부의 금액을 투자 상품에 넣고 투자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출자자 여러분의 재무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고 자산을 분산시켜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스타뱅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예금 관련한 지리사항 몇 가지 살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의 차이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은 유동성과 이자율, 수익률의 차이가 크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예금은 유동성이 높은 대신에 이자율이 낮습니다. 정기 예금은 유동성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정기 예금은 무조건 만기까지 돈을 찾지 말아야 되느냐?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기 예금은
만기일까지 돈을 찾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약정한 이자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해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유동성 위기가 온다든지 유동성이 없어서 이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큰일이 생겨서 이 중도 해지를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으니 여기에 맞는 은행과 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맞는 상품들을 확인해야 되고 차라리 나의 유동성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 상품에 집중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기간을 두는 2년, 3년짜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이 정기 예금에 대해서도 약정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 금액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제도들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 적금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떤 방식의 유리한 방식인가요? 뭐 정기 적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해서 200일을 저축하면 뭐 8% 이자를 드리겠다라는 적금이 있는 경우도 있듯이 정기 적금은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장점은 소액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매달 꾸준히 저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돈이 모이게 돼서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이자도 상당히 높습니다. 외화예금의 장단점으로는 외화예금은 환율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300원, 달러가 1,300원일 때 예금을 맡기고 달러가 1,600원일 때 예금을 출금하면 환율에 따른 변동에 따른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화에 대해서는 국내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통해서 그 세금에 대한 절세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 제가 선산방을 샀는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출금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외화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금할 때 원화로 찾는 경우에 달러 찾는 경우가 아닌 출금할 때 원화로 찾는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라는 수수료가 추가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상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예금, 적금 이런 그 예치성 상품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 같은 상품에도 비율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 또는 투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예금 상품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냐? 예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이를 조합해서 유동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맞추면 훨씬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보통 예금에 일부 자금을 넣고요.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정기예금 그리고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고 목돈 마련의 방법으로는 뭐 내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목돈을 마련해서 써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정기 적금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처럼 외화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미국 대선이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달러가 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외화 예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을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예금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안정성은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 수익은 뭐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을 다각화하고 세금을 절감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보통 예금은 생활비 같은 일상자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금이고요. 정기 예금은 큰 돈, 여유자금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정기 적금은 당장의 목돈은 없지만 여유자금이 매월 일정 금액이 생길 경우에 그 금액을 모아서 큰 돈,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 있는 큰 돈을 모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외화예금이나 자산관리, 투자상품을 섞는 방법 ISA는 본인의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찾아내는 좋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험을 분산하면서 이익률을 최대한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서 자산을 분산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투자 상품만 전체를 한꺼번에 한 곳으로 다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그 위험 리스크 때문에 원금도 손해를 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투자, 여러 가지 자산은 뭐 증권사에서 하는 말처럼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버리면 바구니가 떨어졌을 때 모두 다 깨지기 때문에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분산 투자의 이유는 가장 큰 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 없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위험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는 위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편안한 삶과 부자로서의 안정적인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오늘 설명드린 예금성 자산이 있고요.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외화가 있고 이렇게 많은 자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금융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매주 조금 더 심도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조금 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지켜보시면 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금, 특히 재테크에서 자산을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 예금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내일부터는 이 나머지 펀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출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고수익의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바누아투의 세제 혜택, 해외 은행의 세제 혜택과 국내 은행의 세제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자료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은행에 진행하는 사항이나 또는 이제 기존의 은행을 사용하셨을 때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때 답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